우리에겐 브랜딩이 필요해. 브랜딩 동댕. 저는 현경. 저는 강사한입니다. 띵띵띵. 와. 저희는 부산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공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누군가의 도구가 되기보다 스스로의 도구를 만들자. 스스로고 황수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도 편하고 되게 네.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불편하셨나요? 그동안 불편했다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영도에서 일로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오히려 사석에서 너무 친한데 여기서 또 뵈니까 약간 불편하지 않나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딱딱하신 것 아니 같아요. 아니. 죄송한데 오늘 챗GPT 컨셉인 거예요. 약간 조금 네. 왜냐하면 일할 때도 되게 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아. 지금처럼도 마찬가지고 항상 서로 뭐 불편한 점 있으면 또 가감없이 얘기하기도 하고 진짜 좋은 거의 네. 동료죠 동료 진짜 일을 좋은 파트너. 네 파트너. 다행입니다. 맞아요. 오늘 이렇게 네. 좋은 파트너를 모시고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저번에는 우당탕 커피 스토리 그 카페에서 브랜드를 만들어갔던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더 브랜딩과 또 브랜드와 디자인과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하나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디자이너이자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또 우리 스스로고 황수정 대표님을 모시게 됐고 저희가 차근차근히 좀 가볍게 얘기를 나누기 전에 또 야심차게 강사님이 준비한 제가 준비했나요? 같이 준비했죠. 우리가 준비한 아이스 브레이킹 좀 가볍게 서로의 취향을 알아보는 목적으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브랜딩은 취향이니까 한번 재밌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해주실까요? 이거 3초 안에 3초?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 더 싫은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싫은 거. 핸드폰 배터리 1% 남은 상황 대 핸드폰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 여기서 1시간을 버텨야 된다면 뭐가 더 싫으신지 1%. 하나. 바로 네. 배터리 프로. 자주 있는 일이라서. 여기도 있거든요. 이거를 짜다가 진짜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시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P입니다. P. 근데 궁금한 게 선생님 작업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면은 네. 인터넷 안 되면 아예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는 해도 어쨌든 다른 사람의 핸드폰 잠시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서 뭔가 해볼 수도 있는데 1%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혹시 네. 강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1% 남는 게 더 싫어서 항상 핸드폰 배터리가 완충 상태. 항상 충전을 완충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리고 완충하지 않는 사람을 비하하고 비하한 적이 비난하고 내가 언제 미워하고. 네. 그런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굿즈를 만약에 사신다면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예쁜 것 대 실용적인 것. 하나, 둘, 셋. 실용적인 것이요. 이유는요? 제가 주부입니다. 주부. 아. 약간 예쁜 거에 치중하면서 살았던 시절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되게 실용적인 거. 이게 되게 기능이 좋아서 뭔가를 산다기보다 쓸모가 있는 걸 사려고 노력하는 타입이거든요. 소비를 할 때.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실용적인 거, 쓸모에 의한 거 고릅니다. 그러면은 쓸모 있는 것 중에서 쓸모 있는 것 중에서 예쁜 거랑 그냥 쓸모가 너무 좋은 거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저는 진짜 쓸모에 더 약간 집착하는 편입니다. 약간 예쁜 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제 취향이 또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뭔가를 선택할 때는 근데 굿즈라고 하니까 약간 어디서 그거를 살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선물용일 때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쓸 때는 네. 확실하게 쓸모에 의한 거 확실하게 그렇군요. 어떠세요? 저도 사실 베스트는 예쁘고 실용적인 게 제일 좋긴 한데 실용적인 거 일단 써야 되니까 네 그렇죠. 저도 비슷합니다. 실용적인 게 아무래도 손이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마지막 밸런스 게임인데요.
작업할 때 더 나은 사람을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디자이너의 특징을 반영했습니다. 네. 네. 그 유형을 좀 설명드립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조종하는 사람 대 알아서 해달라고 던져놓는 사람. 둘 중에 나은 사람은 하나, 조정하는 둘, 셋. 사람. 뭐 알리 끝나기도 전에 혹시 대답을 한 네. 알아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아, 왜냐하면 일에 있어서 뭐 신뢰도를 가지고 디자이너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자기의 의견을 더 많이 피력하시는 고객들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저는 뭐 둘 다 진짜 싫기는 한데 저는 그냥 차라리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 네. 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결과물을 냈는데 말을 받고 그건 제가 알아서 했다고 하고 알아서 그 다음 하시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네, 알아서. 저는 이까지입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부장님이 시켜도.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게까지. 그래서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이게 누구를 브레이킹한지 모르겠지만 브레이킹 당하셨나요? 잘 좀 끝난 것 같고 사실 이제 저희가 앞에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다면 이제 좀 자기 소개를 본격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인사랑 같이 저는 이제 황수정 선생님이 스스로 하는 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지는 일 이렇게 좀 같이 구분을 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네. 스스로고라는 1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5년째 운영하고 있는 황수정이라고 하고요. 사실 부산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방황하다가 막 서울에서 또 떠나서 일해 보기도 하고 또 뭐 애기 키운다고 경력 단절 겪어보기도 하고 근데 끝까지 도망 안 가고 일하고 있는 도망가지 이제, 않고 네, 도망가지 않고 일하고 있는 뭐 15년 차 정도 되는 디자이너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뭐 부산 기관, 기업들 이제 브랜드 로고랑 홍보물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스스로고의 슬로건이 누군가의 도구가 되기보다 스스로의 도구를 만들자라는 그 문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 문장을 좀 정하신 의도가 있나요? 배경이나? 있죠. 진짜 깊은 제 바닥속 안에 네. 있는 신조가 있어요. 네. 약간 스스로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뭔가 열심히 노력할 때 뭔가 운이 따라준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진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사실 그 네이밍은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거 이야기 이면에는 사실 그 스스로고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만들 때 그 타겟층을 고려한 네이밍이었었어요. 타겟층이라고 하면 이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로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네.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들을 만들기 이전에 되게 많은 고민과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어야 하지만 대부분 로고 하나를 만들어 두고서 되게 이게 과연 진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걸 얘기하기가 되게 주관적인 해석들이고 표현들이어서 조금 그 가이드를 조금 체계적으로 좀 정교하게 짜서 이거를 고객한테 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들을 스스로 좀 적어내게끔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게끔 하려고 했던 시스템을 만든 게 스스로고였어요. 그래서 이제 셀프 브랜딩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스스로 만드는 로고 스스로고. 네,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오, 멋집니다. 되게 네. 인상 깊은 게 브랜드 가이드라는 걸 네. 제시를 해준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요즘은 좀 일을 네. 기업이나 그냥 기관 쪽에 일이 좀 더 치우쳐지긴 했는데 마음 안에는 지금도 계속 소상공인들이 뭔가 스스로 고잉할 수 있게끔 돕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오늘 이런 브랜딩 동댕 자리에 초대해 딩동댕. 주시면 진짜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브랜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그리고 조금 더 저는 궁금한 게 15년 차라는 어쨌든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디자이너로서도 아니면 뭔가 디렉팅이나 뭐 다양한 역할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창업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뭐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우선 10년 동안은 회사를 다녔어요. 예, 디자인, 그러니까 부산에서 일을 했었을 때는 사실 선배를 너무 찾고 싶었는데 디자인을 선배. 잘하고 싶어서 음. 선배를 너무 찾고 싶은데 선배를 찾기가 없죠.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회사들이 다들 규모가 작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서울에 가서 조금 일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패키지 디자인을 주로 했었던 에이전시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뭔가 만들다 보니 어느 순간 예쁜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아. 느낌이 쓰레기. 아. 뭔가 브랜드의 제일 끄트머리에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패키지라는 거는. 네. 그냥 뭔가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거기서 되게 그러면 그 브랜드의 시작점은 뭘까? 아.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이제 또 대단하시네요. 대학원에 가서 또 광고 브랜드를 전공하고 그러면서 아. 이제 뭔가 시작도 같이 하면서도 끄트머리도 같이 작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와.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 생활 10년 끝에 이제 제가 뭐 결혼하면서 다시 부산에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육아하는 기간에 약간 산후 우울증 아닌 거를 막 겪으면서 그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뭐고 할 수 있는 거 뭐고 해야 될 일이 뭘까를 고민했을 때 일단 만드는 거 너무 좋아했었고 할 수 있는 건 디자인이고 해야 되는 건 돈이고 돈 벌기고 하다 보니 요소가 이렇게 딱딱딱 예. 맞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 회사를 그러면 만들어야 되겠다. 와. 그래서 이제 디자인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었고 이제 그 스스로고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었어요. 진짜 뭐지? 어쨌든 네. 되게 시작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거를 창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초창기에는 사실 만들어 놓으면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 놓고 시스템 만들어 놓고 마케팅이라고 막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일들이 막 그렇게 막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뭔가 네. 기다려야 되는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저는 그냥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제 사실 뭐 디자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있고 견적에 맞게 일을 한다고 쳐도 조금 그 마음씀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더해지고 애정이 더해지면은 또 거기서 또 하시는 분들이 다음 작업도 있는데 로고만 만든 같이 이후에 해보려고. 뭐 패키지도 네. 필요해요. 뭐 홍보물도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서 일이 줄줄줄 음.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겠다. 되게 체계적인 어떤 방법이라기보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이게 일을 좋아하면서 임했더니 일이 계속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좋아하는 네, 그 마음, 애정, 마음 하면서 지친 순간 없으셨나요? 지친 순간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좋아하는 그 매 순간순간 조그맣게 최선을 다하는 게 모이게 되니까 네. 이어진다라는 그리고 말씀. 이게 약간 저 혼자만 일을 하는 1인 스튜디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네. 디자이너들한테도 이 시스템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일을 같이 나눠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거 어쨌든 보면 디자이너들한테도 또 교육을 해드리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성이 네, 네. 있으면 같이 네. 외부 방식으로 이렇게 또 협업하기도 저랑 하고 협업하고 또 일 자체를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그 가이드 자체의 일을 또 이렇게 서로 하기도 하고 나눠서 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지치기도 디자인- 하냐고. 네. 지치기도 하죠. 그런 순간에 가끔 항상 디자인 작업은 좀 기다려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뭔가. 맞아요. 뭔가 의뢰가 오면 네, 그때 네.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항상 준비된 상황,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 때가 있긴 해요. 그래도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려고 최대한 놀 수 있을 때 번개를 되게 많이 치고 놀러를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면서. 네. 하긴 또 스튜디오 운영하는 거는 또 주 5일 뭐 이렇게 직장인들과의 루틴과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 24시간 풀가동. 근데 그거를 어쨌든 잔인한데요. 저는 원동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좀 찾으시는 편이신지. 사실 약간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기에 대한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움의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 때 사람들이 되게 막 즐겁지 않나요? 계획할 때 막 도파민이 솟고. 이게 디자인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의 이제 그 시작 부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잖아요. 디자인이라는 네. 게.
하면서 계획하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보고 어떻게 시뮬레이션 될까를 상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즐거워요. 이게 만들어졌을 때 과연 이 결과물이 뭐 나타내는 뭐 반응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다 보니까는 그것 자체가 그냥 되게 보람찬 것 같아요. 이 일이. 그런 저 좀 궁금한 게 네. 어쨌든 그 기다리는 작업도 필요하잖아요. 네네. 일이 계속 있는 건 아니었을 거고 지금도 그럴 어떤 빈 시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일을 계속 받아오기 위해서 마케팅 같은 걸 또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런 시간이 되면은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일을 더 받기 공부. 위해서 어떤 아. 그런 뭐 광고를 한다든지 하기보다는 네. 아직도 사실 저는 디자인을 잘해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잘 하고 싶어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언이다. 그 시간에 되게 어떻게 보면 더 공부를 하고 디자인 공부 아닌 다른 뭐 내면적인 거나 다른 쪽에서 영감 받을 수 있는 나를 것들, 단단하게 만들 수 네네. 있는 멘탈 강화를 위한 어떤 그런 공부들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느 순간 일이 들어왔을 땐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뛰어들고. 너무 약간 좋네요. 네. 사람들의 니즈에 맞추는 것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디자인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시고 그 그럼- 대기 기간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뭔가 회복하는 기간일 것 같아요. 일할 때 멘탈이 많이 나가니까 또 다시 멘탈을 채우고. 그래서 뭔가 약간 대기하는 기간은 약간 두렵기도 하거든요. 네. 뭔가 일이 오지 않을까. 네네. 뭐 이런 거에 대해 두려울 때는 네. 두려우면 일단 공부해야 됩니다. 아. 사람은 두려움을 두려운 공부로 이유가 이겨라. 두려운 이유는 뭔가 계속 내 두려울 것 같은데. 스스로가 약간 부족하다라는 네. 걸 느끼기 때문에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책부터 일단 펼쳐놔. 책. 도서관에 일단 갑니다. 가서 잠을 자더라도. 일단 그 환경에 날 던져라. 네, 일단 던져서 뭔가를 더 어.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역시 멘토님이다.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과정이라는 키워드가 네. 되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15년 동안 이 관련된 일을 하면서 수많은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난 뒤에 유지하게 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많이 좀 그 사례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디자인이든 뭔가 그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을 함께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요새는 브랜드를 딱 만들고 나면은 만들고 난 뒤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브랜딩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뭔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이런 것들은 필요하더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있으신지. 우선 브랜드를 혹시 만드실 생각이 모두 다 아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새 너무 많잖아요. 현대인들 네, 모두 다 나만의 브랜드를 너무나도 만들고 싶어 하실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브랜드 구조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필수적으로 조금 개념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론적인 개념이긴 하지만은 브랜드 하면은 되게 뭔가 개념적인 거, 또 의미적인 거, 그리고 되게 그걸 상징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것들이 되게 필요하로 일련의 한데. 구조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에서의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자신만의 핵심 단어, 그러니까 어떤 나의 존재 이유, 그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의미라는 거는 브랜드의 의미라는 거는 내가 이 각각 서비스나 상품을 만드는 이제 그 다른 데랑 차별화되는 이제 구분지어지는 그 서비스와 상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상징할 수 있는 고유한 디자인이나 컬러나 이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품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말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브랜드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말하기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이게 또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참 브랜드 서비스 상품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그 사용하는 사람들을 고려한 또 운영 방식이 또 필요하겠죠. 경험도 디자인해야 될 필요하겠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또 성질이 또 드러날 수 있는 페르소나 그것도 같은 것도. 페르소나가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 디자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제일 끝단에 있는 심볼과 디자인 그걸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 앞단에 있는 아주 구조화된 작업들은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해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그 상황들은 서비스를 일단 만들어 두고서 일단 로고를 맡기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뭘 할지에 예, 예, 대한 것만 예. 하고 상징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고 저는 일을 하면서 느꼈던 썼고 그래서 확실히 그냥 브랜드를 만들 때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확실한 이 브랜드의 정체성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고려한 이제 서비스 그리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이제 디자인과 대화 방식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네네. 것들. 근데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단에 이제 브랜드 기획을 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이죠. 고객사죠. 고객사들이 이제 결국 이분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게끔 하는 게 이제 시각적으로 끄집어내게끔 하는 게 이제 디자이너의 몫인 거고 브랜드 기획의 이제 자리는 좀 다른 영역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시각 디자이너인 것이고 근데 이제 기획에서 그렇죠. 기획에서 조금 더 그러면 어쨌든 저도 이해가 되는 게 기획에서 나온 키워드나 이런 우리가 가치들을 추상적이잖아요. 되게 네, 그걸 그렇죠.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다. 그렇죠. 어찌 보면 브랜드 그 시각적인 요소들은 어떤 되게 단단하게 짜여진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로고를 생각하실 때도 그렇지만 제일 처음 대하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로고 안에도 여러 그냥 뭐 응용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만드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아이덴티티 마지막에 하는 작업인 것이고 이제 그걸 만들기까지 이제 소통을 계속 하는 거죠.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근데 그 기획 단계에서는 아마 머릿속에 되게 구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글로써 사실 그림으로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최대한 그림으로 못 표현한다면 글로라도 표현을 하라. 글로 그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로 그릴 수 있다. 네, 글로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 바로 그걸 풀어내는 의지, 능력. 능력이라기보다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 근데 참 또 한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아무래도 브랜드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가치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맞습니다. 쌓여가는 거고 내가 어느 정도 쌓여진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하겠다. 외부로 발신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저는 뭔가 브랜드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키워드를 찾고 뭔가를 정리하는 과정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차이점을 만들어내나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차이점을 만드는 게 진짜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이야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네요. 네. 이게 어찌 보면은 브랜딩을 한다라는 거는 되게 이제 브랜드를 만들고 이제 어떻게 응용할지에 대한 건 이제 브랜딩이고 우선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은 이제 이 브랜드를 접했을 때 감각적인 경험 그리고 감각적인 예 경험. 그리고 감각적이라는 건 이제 오감이죠.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고 이제 감성적인 경험. 뭐 이걸 통해서 내가 뭐 즐거움 느끼고 되게 편안함을 느끼고 뭐 어떤 활기참을 느끼는 그런 감성적인 경험. 네. 그리고 뭔가 인지적인 경험. 그러니까 뭔가 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인지적으로 뭐 문제가 해결됐다.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뭔가 행동적인 경험. 이거는 되게 직접 해보는 했을 때 동기가 부여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방법. 그리고 되게 관계적인 거.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5가지의 그런 경험적인 요소들을 잘 고려를 해서 사실 기획을 하는 게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분들과 또 기업과 또 기관과 그 모든 대상들한테 다 속하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은 되게 필요한 것만 딱 취하면 취해서.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5가지 중요한 요소들은. 근데 이 요소들을 바로 만들어내는 거는 모든 걸 완벽하게 짜여지게 만들어내는 건 너무 어렵고 제 서비스에 맞는 그래서 뭔가 브랜드를 만들고 나서는 꼭
고객 여정 맵이라는 거를 한번 여정 만들어 맵.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정 맵? 맵이 여정 맵. 뭘까요? 그러니까 고객 경험 맵인 거죠. 이 서비스를 만나기 전부터 서비스를 경험한 이후에 돌아가서의 다시 잠자리 들어서 누웠을 때 생각하는 그 기분까지 한번 고려해서 그 시간 타임라인을 쭉 한번 적어보시고 거기에서 맞닿는 이 5가지 경험들을 한번 맞춰보는 거죠. 아, 이때 이 상황에서 처음 이 브랜드를 만나기 전에 느꼈던 어떤 경험들, 직접 체험했을 때 느껴지는 경험들, 끝나고 나서 느껴지는 어떤 경험들, 거기에서 아, 내가 어느 부분에서 더 접점을 늘려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되게 뭔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그게 여정 맵이라고 생각해요. 타임라인으로 쭉 연결시켜 두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부분에서 불만이겠다. 뭔가 여기서 더 채워주면 사람들이 만족을 하겠다. 그걸 느끼는 데서 이제 디자인적인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 투입되는 것이고 예,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면 거기서도 또 투입되는 것이고 이거는 약간 서비스 디자인에 들어가는 영역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서비스 디자인 안에 뭐 워낙 계속 확장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처음에는 보완하고 예, 확장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래픽만 가지고서 디자인을 뭐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절대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기 때문에 네. 이 모든 요소들을 네, 주의하셔가지고 이제 브랜드를 만드실 때 네,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또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게 되게 그 인상 깊은 거는 결국은 고객 여정, 경험 디자인 이런 것들은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피드백을 받고 또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보완하고 이런 과정이 브랜드를 더 단단하게 생명력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또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누가 이름을 불러줘야지 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 브랜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찾아야 되고 계속 고객이 있음으로써 브랜드가 존재하고 또 불러주니까 그 브랜드가 어쨌든 있지만 브랜드 자체도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고객을 생각을 진짜, 불러주고 진짜 들려주지 중요한 것 않으면 같아요. 과연 그게 서로가 맞아요. 소통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저는 소통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들 때도 중요하지만 유지할 때도 정말 중요하다. 진짜 공감되는 부분. 요새는 브랜드 이거 진짜 멋지죠? 짠 하고 나왔는데 별로 공감 안 되는데 뭔가 그냥 내 거를 계속 밀고 나가는 그게 뭐 안 좋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더 여기에 내가 팬이 되는 그런 과정은 좀 접점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 브랜드들 사이에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이 브랜드를 가지고 만날 것인가 라는 거를 잘 설계해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요즘 브랜드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는 무게감이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브랜드라고 하면 되게 백화점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10년 이상은 조금 뭔가 더, 다져지고 깎여 나가고 어떤 그런 모습의 형태를 갖췄다면 지금 현재는 브랜드 런칭하면 바로 그냥 뭔가 완성된 상태의 뭔가를 사람들한테 서비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사실 바로 뭔가를 확 받아들이려면 진짜 엄청난 기획력과 그 뒤에 바탕된 네. 과정들이 필요 있으니까 네. 분명히 통하는 브랜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뭔가 완벽한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기보다는 사실 조금 힘든 상황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작했다. 다시 시작했다라 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거는 결국 조금 일단은 최대한 나를 드러내는 상황에서의 것들을 제일 많이 드러내고 거기서 조금씩 깎아 나가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덩치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저 근데 좀 궁금한 점이 어쨌든 그 고객 경험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는 거고 또 그거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그 고객을 만들어가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여쭤봤던 것처럼 마케팅이 정말 저는 브랜딩이랑 빼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쨌든 그 잘 만들어진 브랜드들은 정말 많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야 되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고 네네네. 하다 보니까 사실 마케팅이라는 단어도 사실 브랜딩이라는 단어랑 맞붙는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요소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브랜드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되게 뭔가 뾰족한 성을 만든다기보다는 약간 벌집이 되게 육각형의 이런 딱 어떤 한 칸을 아주 짜임새 있는 어떤 한 칸이잖아요. 딱 이렇게. 예. 어찌 보면 그 벌집의 한 칸을 만드는 작업이 브랜드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브랜드 그 시스템 어쨌든 뭔가 그 빈칸을 만드는 작업. 근데 거기에 그 빈칸들 그 공간들이 점점 붙어서 늘어날수록 이게 더 확장되고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 마케팅이라면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뭐 자본적인 걸 투입을 하기도 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해서 뭔가 유입할 수 있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빈칸을 처음에 만들어져 있는가? 이걸 되게 우리가 뭘 마케팅할 것인가? 예, 뭐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과연 나는 서비스를 계속 하기만 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과연 자기 걸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기획 단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말을 떠나서 한번 서비스한 사람들은 사실 마케팅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고 가요.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자기 거에 뭔가를 풀어내기 위한 과연 공간은 과연 거기 있는가? 여유가 있을까? 변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는 있을까? 그게 유지된다면 브랜딩은 계속 뭔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지 않을까? 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케팅이라는 말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브랜딩 안에 브랜딩 안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뭐 어떻게 뭐 광고가 어떻게 노출돼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필해야 되는 방법론적으로는 정확하기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브랜드 구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어떤 사람을 초대할 것인지가 조금 결정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케팅을 하고 방법들이 쭉쭉쭉쭉 나올 수 있겠다. 그렇죠. 어쨌든 그 하나로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구조를 잘 짜놓으면 어쨌든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지고 누구에게 말을 할 것인가도 정해지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과정들이 또 브랜딩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마케팅과 그냥 함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너무 거죠. 분리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흘러간다. 네네. 라는 게 저는 그 상황에 맞는 이벤트적인 것들을 마케팅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볼 때 모든 이야기들은 보면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있지만은 뭐 소설 속에서도 어떤 캐릭터들을 일단 먼저 만들잖아요. 네네. 그 캐릭터가 가는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마케팅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캐릭터를 만든다. 그 어떤 배경에 일단 시작됐다. 그런 설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이벤트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게 또 필요한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벌써 이제 조금 녹음한 지가 꽤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할 말이 진짜 한 두세 시간 더 많이 남았는데 다른 것보다 일단 제가 또 쭉 들으면서 요거 하나는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로고에 아무래도 스스 로고잖아요. 네네. 그래서 로고에 관한 어떤 선생님의 그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브랜딩 안에서 로고가 상징적으로 하는 역할이라든지 로고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도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고가 만능은 아니죠. 근데 처음 대안은 이제 진짜 첫 얼굴 같은 거다 보니까 네. 그러면 로고를 만들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누가 가장 많이 이 로고를 접할 것인가, 대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누구일 것 같습니까? 로고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요? 네, 그 브랜드 로고 제일 많이 보는 사람. 그 브랜드 찾는 사람. 아니요. 브랜드 사장님. 만든 사람.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 네. 사장님이 제일 많이 봅니다. 맞아. 저는 그래서- 약간 기관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고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그 형태를 진짜 누가 봐도 예쁘네라기보다는 네. 제가 만드는 입장이라면 네. 제가 만들고 아이고 예쁘다 내가 말을 해주잖아요. 이건 새로운 관점이네요. 다른 사람도 예쁘다 생각한다니까. 아니 왜냐하면 처음부터 만들어진 어떤 되게 조형적으로 엄청
예를 블루 땡땡 이런 네. 커피숍에 있는 그런 로고들을 봤을 때도 네. 네. 되게 조형적으로 뭔가 완벽한 미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네. 뭔가 울퉁불퉁 어떤 선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아마도 그 대표님의 어떤 마인드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마도 그 형태들이 딱 짜임새 있게 나온 게 아닌 그런 작도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디자이너가 또 형태적인 거 제시를 하지만은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성, 명확한 메시지, 결국은 메시지거든요. 그 시각적인 메시지이다 보니까 그냥 그 심볼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예. 뉘앙스는 그렇죠. 알 수 있는, 예. 메시지는 알 수 있는. 그냥 처음 대하는 이 사람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사실 뭐 하는 사람인지 속은 어떤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느껴지는 스타일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로고를 작업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만드실 때 최대한 자료들을 스스로 뭔가 내가 브랜드를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최대한 무드, 이미지, 톤 그리고 아까 필요한 글들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스스로 채워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답변이 뭔가 저희가 준비했던 디자이너와 일을 의뢰할 때 팁이 있는가, 이거와 되게 연관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준비해야 될 그래야지 것들. 뭔가 만들 때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뭔가 산으로 가지 않고 이제 이어질 수 있다. 명확한 결국은 디자이너에게 외주를 만약에 맡겨서 만약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지시나 메시지가 없이 그래서 아까 초반에 아이스 브레이킹 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 다. 그건 그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근데 만약에 그거 없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마인드라면 사실 저는 너무 조금 고민의 시간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이드를 만들든 아니면 제시해준 가이드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든 그 앞단에는 정리돼야 된다. 그렇죠. 스스로 만들었다 생각이 들 때 사실 애정이 생기고 만들어지지만은 누군가가 알아서 해주세요 했을 때 만들어진 그것들을 그 전문가가 네. 만들어준 생각과 그거에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지 과연 투영됐는가?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괜찮겠죠. 여러 시도와 과정이 있었다면 그것도 당연히 존중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툭 이라면은 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말씀들이 결국엔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네. 결국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얼마나 견고하게 쌓아내느냐 그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 오늘 사실은 브랜드에 관한 어떤 이론적인 거, 그리고 조금 더 브랜드를 직접 현장에서 만들 때 중요한 거, 되게 어쨌든 일관성 있게 뭔가가 다 조합돼야 된다라는 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저도 그래서 아까 브랜드 경험 디자인할 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누군가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일이 또 그걸 디자인하는 일이 선생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선생님은 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요? 사실 그게 막 큰 건 아니어도 돼요. 매일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 네, 공부하고 싶어요. 항상 스스로 새로운 일이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까지 일을 해왔지만 새로운 일이 들어올 때마다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떨림이 있고. 네.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아무리 일을 오래 했다고는 쳐도 매번 매번 케이스가 새로운 다르니까. 문제를 이제 풀어내야 하는 작업들이다 보니까 항상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항상 공부를 항상 하고 싶고 그리고 협업하고 싶고 협업이라는 그 단어는 되게 진짜 뭐 어려워요. 느끼기에 다 다르시겠지만은 그게 진짜 제 영역 밖에 있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한 팀이 돼서 할 수 있는 그거를 협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협업을 과연 할 수 있나? 그런 일을 과연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 수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저는 사실 영도 센터 외에는 그렇게 했던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대부분 저의 이만큼의 했던 일의 능력을 보고 일을 맡겨주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하는 일이라면 사실 협업이 가능하다고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센터에서도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도문화도시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브랜딩 작업들이 저는 그 벌집에 아주 견고한 빈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 시스템을 만든 상태에서 저 같은 디자이너들이 옆에 와서 또 다른 디자인 기관이나 소상공인들과 같이 그 툴을 가지고 디자인해서 또 붙이고 해서 그 벌집의 확장되고 업자가 계속. 확장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협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가 뭐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쌓아가고 또 그거를 잘 추적해야겠지만 결국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영도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자체가 되게 문화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공통 질문 하나 할까요? 혹시 이렇게 브랜드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추천하고 싶거나 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네. 모베러웍스가 최근에 또 역시 무비랜드라고 무비랜드. 하는 만들었지 않습니까? 너무 저는 잘하죠. 진짜 너무 진짜 멋있는 게 그분들이 하시는 작업이 진짜 딱 그 칸을 만든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스템을 딱 만들었잖아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스토리를 쏟아내고 컨텐츠가 매달 바뀌고 이건 진정한 브랜딩이 정말 잘 됐다. 지금 진행 중이고 브랜드 시스템도 너무 잘 만들었고 이미 그 이야기들은 결국 스토리를 사람들이 채우고 있는 거니까 그 공간은 지금 서울에 있지만은 또 다른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거고 정말 관심 가는 진짜 사람들이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영화를 좋아하지? 뭐 이런 것도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진짜 최근에 그 브랜드를 멋있게 봅니다. 같이 큐레이션 해나가는 느낌이 네. 굉장히 그리고 강하고 그 큐레이션 해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방송 같은 팟캐스트도 하고 네. 있고 네. 그 과정 자체 다 유튜브로 또 다 남기기도 하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저도 모베러웍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모베러웍스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상정하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네, 조금 그 분들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유튜브 같은 데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요새는 또 숨긴다고 하는 게 능사도 아니고 되게 비밀 신비스럽게 안 하고 다 오픈하고 참여하세요 이런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디자이너로서 중요한 것들을 또 많이 한번 짚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디자이너들과 일하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시스템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협업 시스템이든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구조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단계가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서 저는 협업할 때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공부. 스스로 그러면- 고잉 해야 됩니다. 스스로 고잉. Keep going. Keep going, 스스로 고잉. 뭐 하실래요? 네. 그러면 혹시 뭐 소감이 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는 되게 오늘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주저리 쏟아 부었지만 저도 사실 지금 브랜딩을 어떻게 앞으로 또 전개해 나가야 될지 혼자 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정리를 저 스스로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네.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뵙는 걸로 하면서 지금까지 브랜딩 동댕 현경 강산 황수정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